아니, 예전에 배낭 도난당한 적 있잖아요. 그 얘기를 하라고 했는데 네, 안녕하세요. 당신의 이야기에 어울리는 단 하나의 천연향을 추천해 드립니다. 아로마 테라피 폴류 3화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신 3화의 게스트는요, 저랑 초등학교 때부터 오랜 친구이면서 현재 이제 항공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친구예요. 최근 항공사들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많은 경영난을 겪고 있잖아요. 그래서 현재 휴직인 상황입니다. 이제 휴직 기간이기도 하고 제가 이제 요청을 해가지고 이렇게 자리에 모시게 되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항공사에서 정비 관련 직종에서 일을 하고 있는 김용현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현재 정비사로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중공업 회사를 다니다가 항공사로 이직을 했잖아요. 근데 정비를 한다는 건 어떤 거예요? 일단 비행기를 직접적으로 보고 수리해 주시는 정비사분들이 계시고, 네. 저는 이제 그 정비사 루트로 들어온 건 아니고 흔히 말하는 저희 공채 있죠? 네네. 공채로 이제 제가 지원을 해서 입사를 하게 되었고, 정비사분들 지금 옆에서 저는 서포팅해주는 일을 하고 있고요. 게스트 분께서는 이제 소위 말하는 서울의 좋은 학교에 공대를 나왔잖아요. 현장에 좀 쓰이나요? 그런 공부했던 것들이? 아니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공부했던 건 정말 말 그대로 이론적인 거, 그렇죠. 수학, 물리, 뭐 이거의 연장선상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대학교 때는 이제 그런 공부를 했고 정말 많이 힘들게 공부를 했던 기억이 나고, 근데 여기 이제 회사 들어와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은 좀 아무래도 숙달이 돼야 되는, 이론적인 것도 물론 필요하긴 하지만 네. 어떻게 보면 저희 뭐 자전거 탈 때 처음 연습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몸에 일단 체득이 돼야 되는 기술 직종이기 때문에 좀 괴리감이 좀 있죠. 저는 궁금한 게 네. 어떻게 항공사로 지원을 하게 되셨는지. 맞아. 그 예전에 이제 저희 친구가 중공업을 다닐 때 울산에 있었거든요. 근데 너무 힘들었어가지고 그쪽 보고 일도 안 본다고 할 정도로 되게 싫어했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네. 참 할 얘기가 많은데, 제가 그러니까 그때 왜 그렇게 힘들어했어요? 대학 졸업하고 여기저기 이제 원서를 써보다가 제가 가고 싶은 회사에 이제 붙게 됐는데, 거기가 이제 중공업 회사였고, 근데 이제 처음에는 그랬어요. 이제 면접을 볼 때 울산에서 한 1, 2년 정도 있다가 서울 근무를 할 수 있을 거다. 사실 거기에 제가 이제 좀 낚여버린 거죠. 혹했구나. 네. 아니 근데 실제로는 이제 그렇게 회사가 방침이 이제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제 유가가 계속 떨어지고 하다 보니까 해외 수주도 잘 안 되고 회사 매출도 자꾸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서울 사업을 접게 된 거예요. 또 결정적으로는 회사가 이제 아무래도 어려워지다 보니 그게 이제 체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잘 다닐 수 있을까? 혼자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저기 다른 데로 눈을 돌리게 되고, 그리고 어릴 때부터 제가 조금 비행기에 관심이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기계공학에 집합체거든요, 비행기가. 그래서 이제 지원하게 됐고, 항공사로. 네, 항공사로. 그래도 만족하시나요? 예, 지금은 되게 만족하고 다니고 있고, 가장 큰 장점은 집에서 다닐 수 있어요. 근데 울산에 살 때는 진짜 맞아. 조금 혼자 살아야 돼. 조금 힘들었는데 뭐 친구들도 없고 거의 주말 되면은 뭐 맨날 서울 올라가고 그 교통 비용이 더 들더라고요. 그것보다는 그냥 서울에서 그냥 집밥 먹으면서 부모님 아침마다 보고. 그 센터장님 해외 많이 이렇게 좀 네. 다녀보셨잖아요. 그럼 정비사분들은 대체 뵌 적 있으세요? 그 한 번씩 있지 않아요? 랜딩하고 정비사가 갑자기 오더라고요. 네네. 이렇게 네, 그죠? 그렇게 어. 해가지고 이걸 하고 그 다음 태우더라고요. 그런 과정을 참여를 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비행기 정비를 함에 있어서는 엄청 광범위해요. 플라이 타임이라고 해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15,000시간을 비행을 했다. 그러면은 그 15,000시간마다 한 번씩 정비를 해야 되는 항목이 쭉 있어요. 그런 시간별로 합산을 해서 정비하는 방식이 있고, 그거 말고 그냥 서울에서 제주 한 번, 그것도 한 번이죠. 그리고 서울에서 뉴욕도 한 번이죠. 그렇게 그 횟수, 횟수별로 이제 횟수로. 정비를 하는 것도 있고, 그거랑 별개로 비행기가 그러니까 이륙하고 착륙할 때마다 항상 체크를 해야 되는 항목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비행기의 뭐 타이어가 뭐 상태가 괜찮다는지, 지금 뭐 오일 상태가 잘 돌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비행기 날개 뭐 접히는 거 안 접히고 이런 게 잘 돌아가는지, 그거는 이륙하고 착륙할 때마다 항상 확인을 해줘야 돼요. 근데
해외에 이제 갈 때 가끔 정비사 분들이 가끔 같이 탑승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네. 해외 이제 랜딩을 했잖아요. 랜딩을 했을 때 그 공항에 우리 항공사랑 계약된 그 정비사가 없는 거예요. 없는 경우 누가 봐줄 수가 없잖아요, 비행기를. 그러니까 봐줘야 되니까 여기 타고 계신 분이 내려가지고 한번 체크 한번 하시고 다시 이제 돌아오시는 거죠. 일단 항공사를 다닌다고 하면은 직원복지로 해서 항공비가 되게 저렴하잖아요. 항공비가 얼마나 드나요? 보통은 좀 비싸게는 50%부터 50%? 좀 싸게는 90%까지 할인이 되죠. 와, 90%? 티켓 값이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제가 한번 설명드려도 될까요? 네. 네네네. 너무 궁금해요. 네. 비행기가 공항에 랜딩을 하잖아요. 네. 공항에서 받는 비용이 있어요. 랜딩할 때마다 공항세. 이 공항세. 네. 그 공항세는 면제가 안 돼요. 왜냐면 항공사에서 거두는 수익이 아니라 공항에서 걷어들이는 네. 비용이니까 그 부분 이외에 항공사에서 취하는 비용 있죠. 네. 그 부분에 이제 50%에서 90%를 할인을 받는 거거든요. 그럼 어디까지가 뭐 나라가 멀수록 더 할인폭이 적나요? 퍼센테이지로 할인을 하다 보니까 멀리 가면 갈수록 이득이에요. 예를 들어서 아. 서울에서 도쿄를 간다. 네. 근데 그 티켓 값이 한 30만 원이다. 네. 그러면은 그냥 대충 한번 얘기해 볼게요. 그 중에서 한 25만 원은 항공사 순수 티켓 값, 네. 그리고 5만 원은 이제 공항세. 아, 그러면은 그 5만 원은 할인을 못 받고 그쵸, 그 그쵸. 25만 원에서 할인을 그래서 받을 25만 원에서 이제 50%에서 90%. 예를 들어 50% 할인을 받는다. 그럼 12만 5천 원이죠. 그쵸, 저기 네. 플러스 5만 원 하면 17만 5천 원. 17만 5천 원을 내고 가는 거예요. 아, 그런 식으로. 그럼 그렇게 그 복지를 통해서 가본 이제 해외 나라 중에서 괜찮은 세 군데가 있을까요? 저는 사실 도시 보는 것보다는 좀 자연 이쪽을 네네. 더 선호해요. 네. 그러니까 여행을 몇 번 다니다 보니까 내가 어떤 스타일의 여행을 좋아하는지 대충 그쵸. 알겠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큰 배낭 메고 결국에는 네. 그런 테마로만 네. 가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전에 네. 배낭 도난당한 적 있잖아요. 그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그게 이제 페루, 그러니까 남페루를 제가 한번 갔다 왔는데 그때 14박 15일 갔다 왔는데 마지막 13일차인가? 그때 이제 제가 한 4시간짜리 버스를 타는 게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50리터 가방을 메고 배낭여행을 갔다 왔거든요. 그거랑 이제 보조 가방 하나 메고 이제 기념품들은 다 이제 배낭에 다 넣고 이제 너무 피곤하니까 저도 맨날 들고 다니기 힘드니까 이제 버스 안에서 이제 옛날 버스 보면은 위에 이제 짐칸 같은 네. 거 있잖아요. 요즘도 있나? 있죠. 뭐 고속버스 타면 있죠. 근데 그 짐칸에 막 어거지로 막 쑤셔 넣었어요. 그 짐을. 그 빠지지도 않아요. 잘. 이건 안전하겠다 이 정도면 해가지고 이제 하고 한 5분 잤어요. 앉아서. 진짜 딱 5분 잤어요. 진짜. 잠깐? 그리고 일어나니까 우리 보니까 없더라고요. 짐이. 아니, 종류장 그럼 한번 그 중간에 이 중간중간에 내려요. 네. 돈이 있었나요? 돈은 이제 다행히 이제 다행히. 보조가 보조 가방에 돈, 핸드폰, 뭐 여권 뭐 이런 거는 다행히 보조가 많은데 이제 그 이외에 모든 것들을 다 털렸어요. 50리터 가방 안에 들어있는. 진짜 저는 그때 막 멀리 간다고 한껏 꾸몄어요. 한껏 막 비싼 옷 다 챙기고 이제 그때 이후로 좀 생각이 바뀌었어요. 진짜 버리로만 딱 가져가서 여행은 그렇게 해야 된다. 여행 며칠 차이가 있어요? 14박 15일 중에? 한 13일 차? 지나고 나면 이제 정신 승리를 하는 거죠. 나는 이제 즐길 만큼 즐겼으니까. 그치. 일단 첫 번째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곳은 아무래도 남미죠. 남미. 페루, 볼리비아 이렇게 이어서 갔거든요. 직항이 있나요? 아니요, 직항은 없고 저는 어떻게 갔냐면은 댈러스로 갔어요. 텍사스에 댈러스 공항이 있거든요. 댈러스에서 내려서 댈러스에서 마이애미 가는 그 미국 국내선이 네. 있어요. 그거 타고 그 마이애미에서 볼리비아의 라파스라는 도시가 있거든요. 수도인데 그 길로 가는 비행기를 타고 결국 한 30시간 만에 그렇게 갔던 기억이 나네요. 좀 그래서 조금 힘들었는데 힘든 만큼 사실 보람은 있었어요. 정말 그렇게 한 번 더 가라고 해도 한 번 갈 것 같아요. 저 네네. 같으면. 그럼 두 번째 다음. 두 번째는 이 시국에 이렇게 얘기해야 되나? 저는 일본 참 좋았어요. 일본에 일본. 혹시 그 영화 러브레터 보셨어요? 네네. 그 삿포로 위에 오타루라는 도시가 있거든요. 오타루 가보셨어요? 네. 혹시 겨울에 가보셨어요? 아니요. 5월에 갔어요. 아. 그래서 별로 볼 게 없었어요. 근데 여름에도 뭐 꼭 막 이쁘다는 얘기 많던데 저는 뭐 안 가봐요. 그래. 아무래도 이제 거기는 겨울에 가면 진짜 이쁘다. 눈이 많이 내리니까 그때 이제 눈 제일 많이 내릴 때 갔는데 저는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 광경이. 너무
정말 이뻐요. 정말 그 특유의 일본 감성 알아요? 네네네. 그 특유의 일본 감성을 진짜 100%, 120% 느낄 수 있는 네네. 곳이 거기예요. 오타루. 거기가 이제 두 번째로 좋았고 세 번째는 세 번째. 제가 아까 자연 환경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 제가 말하는 세 번째 도시는 조금 어긋나는 곳인데 뉴욕? 뉴욕. 네. 뉴욕은 그러니까 제가 도시보다는 자연 경관을 선호한다라고 네네. 말은 했지만 그거를 뛰어넘을 정도로 압도적인 도시였어요. 뉴욕은 정말 네. 그 뉴욕의 이제 건물들이 이제 맨하탄 가면은 우리나라 63빌딩만한 건물이 지금 막 있으니까 네. 이게 진짜 감격스럽다. 거기서 그냥 길거리만 한 바퀴 돌아도 너무 모든 게 다 아름다워요. 그리고 또 저희 미디어에서 다 미국에 초점을 맞춰서 저희가 커왔잖아요. 그래서 뭐 타임스퀘어라든지 뭐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라든지 그거 말고도 무한도전에 나왔던 뭐 덤보? 뭐 이런 다리라든지 뭐 그런 거를 다 보고 오니까 이게 여기였구나 이게 여기였구나 뭐 그거 말고도 먹을 것도 되게 많아요 거기는. 그렇죠. 다 모여 있죠. 뭐. 진짜 네. 모든 게 다 모여 있는 도시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정말 저는 정말 좋았어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도시를 보고 제가 감명을 받지 않는데 뉴욕은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왔어요 서울에. 그리고 나서 제가 그 다음날 여의도에 갈 일이 있었거든요. 근데 무슨 시골은 줄 알았어요. 정말 아니. 그 혹시 이제 그 정비 쪽 일을 하다 보면 직업병 같은 게 있나요? 직업병 좀 있죠. 이게 되게 타임 펑츄얼하다고 해야 되나? 시간을 되게 잘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비행기가 뜨는 시간 정해져 있고 그 랜딩하는 시간 네네.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 시간을 지나면은 네. 또 문제가 생겨요. 특히나 성수기 때는 진짜 막 금방금방 뜨고 나가고 들어오고 그래야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시간에 조금 쫓겨서 하는 건 있어요. 그래서 밥도 원래 되게 천천히 먹었어요. 전 어릴 때부터 욕 많이 먹었어요. 밥 천천히 먹는다고. 군대에 있을 때도 못 고쳤던 습관을 일하면서 좀 고쳤어요. 아니 근데 왜 그 친구들과 약속 때는 항상 늦게 나와요? 아니 저희 이렇게 약속 잡으면 항상 늦게 나와가지고 거의 뭐 지각의 아이콘인데 아니 지금 듣다 보니까 되게 이상하네. 일단 인정하고 이제 아무래도 그런 데서 받은 스트레스를 지각으로? 좀 편한 자리에서 푸는 게 아닐까. 좀 이런 기계공학적으로 이제 비행기 공포증 있는 사람들한테 비행기는 진짜 이 정도로 안전하다 한번 그런 거를 한번 말씀 좀 해주세요. 네. 기계공학적인 측면에서 설명을 하려면은 사실 아니, 물론 이틀 네.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네. 그냥 확률적으로 뭐 번개 맞아서 사람 그쵸, 뭐 죽을 그런 확률보다 적어요. 네네. 제 생각에는 이제 사람들이 비행기를 그렇게 많이 안 타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행 갈 때 많이 타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많이 안 타봐서 그런 걱정이 있는 게 아닌가. 자기가 많이 접해보지 않은 것들에 네. 대한 두려움? 이런 거지. 네. 그러니까 저보다도 특히나 이제 승무원분들 있잖아요. 네네. 조종사분들이라든지 이제 그런 분들은 정말 아무 생각 없이 탈걸요? 그래서 뭐 그런 거는 정말 단 0.1%도 걱정 안 하셔도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전공자의 발언입니다. 네. 정말로. 예. 근데 이거 향 진짜 좋네 이거. 그래요? 네, 한번. 아니, 좋아. 네, 이렇게 손으로 한번. 너무 오버했나요?